안녕하세요. 농바시 대표 김유열입니다. 태풍도 무사히 지나가고 아무런 피해 없이 지나가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네요. 오늘은 농바시 제 10강이네요. 드디어 10강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농업 분야나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사람 누구나 이렇게 많이 들어봤던 이름들이거든요. 4차 산업혁명 그런 용어들이 많이 지금 세상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궁금하게 생각되지 않는가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한번 저와 함께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하기 전에 한번 영상을 한번 볼게요. 영상을 보면 잠깐이라도 더 이해가 높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깐 뒤에 들어볼게요. 이 영상인데요. 잠깐 제가 키울게요. 네.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지금 그림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처음에는 사람이 손으로 이제 모든 그런 작업을 하다가 이제 기계가 발명됐다 이거죠. 기계가 발명됐죠. 이게 바로 1차 산업혁명이 나오네요. 예, 전기기관을 중심으로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네요. 그러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IT 혁명이 일어나네요. 3차 산업혁명을 IT 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자동화에 따른 노동력의 부담의 축소 시대가 열렸고요. 드디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IoT, 사물 인터넷이 나오네요. 인공지능이 나오고 요즘 시대를 말하고 있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은 그 남일이 아니라 이제 내일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이 바로 내일이 되고 있죠. 내 주변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영상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을 오늘 PPT를 중심으로 한번 재밌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를 한번 볼게요. 자, 미래농업 트렌드 및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첫째 이제 ICBM이라고 해가지고 뭐 ICBM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미사일을 또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미사일이 아니고 이렇게 4차 산업혁명 ICBM 약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알아두시면 좀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용어를 많이 씁니다. ICBM이라고. ICBM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IoT라고 인터넷 오브 싱, 인터넷 오브 싱? 인터넷이라는 것은 아시죠? 그 다음에 오브 싱, 싱은 사물을 말합니다. 모든 사물들이 컴퓨터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IoT. 그 다음에 그 IoT의 I자를 약자고요. 그 다음에 크라우드, 가상 공간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한다 해서 크라우드가 있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들을 그 비정형 또는 정형의 데이터들이 어떤 그 모든 어떤 한 장소에 모였을 때 그걸 빅데이터라고 하죠. 빅데이터를 AI를 통해서 가공을 했을 때 어떤 전혀 새로운 가치의 자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바일, 이렇게 네 가지를
ICBM이라고 합니다. 모바일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그런 이동형 통신 수단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 이 네 가지 기술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ICBM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IoT라든지 클라우드, 그 다음에 빅데이터, 모바일, 이 네 가지로 요약되는 기술과 인공지능, AI죠.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기존의 IT 기술들이 융합을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가치를 생성하는 시대를 일컬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예, 더욱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물 인터넷으로 수집하고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고 빅데이터로 취합을 하고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모바일로 보고 즐기는 시대. 예, 이게 훨씬 낫네요. 이거를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한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시대를 따라가기는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IT 시대가 제3차 산업혁명 시대였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제 ICBM 시대라는 것을 한번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 정도는 아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초연결성, 초연결. 과거에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그 단말기를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에 연결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하여 뭘 보든지 어떤 자료를 수집하든지 어떤 가치를 창출했다면은 이제 사물 인터넷은 그게 아니라 사람과 사물을 연결한다 이거죠. 이게 사물에도 어떤 칩을 붙여 가지고 인터넷이 되게끔 단말기가 되게끔 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물. 그 다음에 사물과 사물 간에도 또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모든 가치사슬과 프로세스가 어떤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되어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이것을 바로 사물 인터넷 IoT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수집된 다양하고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이 어려운 그런 대규모 데이터,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죠. 그리고 빠르게 처리해서 어떤 일정한 패턴을 보여준다 이거죠. 수많은 날씨 정보를 취합했을 때 태풍이 어느 정도 급이라는 것을 아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응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하면서 이거보다 딥런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에 의한 정교한 미래를 예측하는 시대.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그 요약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이에 세상은 이렇게 갑자기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는 최소한 따라가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은 4차 산업혁명을 접목을 시키는 그런 또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까지 외면하고 살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치 3차 산업혁명 IT 시대에 컴퓨터를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듯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ICBM을 하지 않고는 또한 살 수 없는 시대에 와 있지 않는가. 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실래요? 자, 이것이 이제 사물 인터넷. 아까 그랬죠. 인터넷 오브 싱이라고.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이 되는 시대. 이걸 바로 인터넷 오브 싱.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어떤 이런 문서를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시계, 달력, 트럭에 관한 정보, 어떤 공장에 관한 정보 이런 어마어마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다 틀리거든요. 데이터들이 주택에 관한 정보, 어떤 음악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전부 여기에 모였을 때 여기에 일정한 패턴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물 인터넷의 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들이 한 곳에 다 모였을 때 우리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예측하게 만들어주고 미리 예방을 하게 만들고 미리 대처를 하게 만들고 미리 대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냐면은 3월 인터넷은 사물, 우산이라든지 지갑, 우리가 아무 관계없는 사물이지 이거보다. 냉장고처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을 어떤 RFID라는 그런 칩을 붙여가지고 정보를 발신하게 만듭니다. 사물들이.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되게 만들면은 이러한 정보들이 취합되어 가지고 전혀 어떤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컴퓨터를 통한 자료 수집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범용 컴퓨터를 위한 자료 수집이 아니고 우리가 컴퓨터가 아닌 것들, 심지어는 지갑에다도 어떤 그 칩을 붙이면은 돈이 얼마 있다는 것까지 정보를 발산해 줌으로써 지갑이 비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산에 붙이면은 비를 감지하기도 하고, 전부 다 이제 그 발신을 하니까요. 거기다가 RFID라는 칩을 붙여가지고 사물들이 인터넷을 발신하는 단말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메인 컴퓨터로 연결되고 그러면은 전혀 굉장히 똑똑한 사물이 되는 거죠. 멍청한 사물이 똑똑한 사물이 된다.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이 굉장히 지금 신장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물 인터넷의 사례는요. 뭐 예를 들어서 기차가 연착된 것을 미리 알고 평소보다 늦게 알람이 울리고, 실은 나는 4시에 맞췄는데 기차가 연착된다는 것을 미리 스마트폰이 알고 내가 실은 4시로 알람을 해놨어도 5시로 저절로 울리게 된다든지, 그 다음에 도난 방지 알람을 주인에게 알려준다든지, 지갑에 이제 칩을 붙였네요, 이건. 예, 지갑을 요만하게 칩을 붙여놓으면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지갑 위치 정보를 주인에게 발신해주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 오는 날씨인지 맑은 날씨인지 우산이 인지해가지고 어떤 불빛을 깜빡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용도의 또 교통정보 시스템이라든지, 또 사람의 위치 발신, 이런 건 기본이고요. 여러 가지 분야로 사물 인터넷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기술이 나오네요. 여기서는 사물 인터넷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빅데이터는 뭐냐면은 그런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어떤 장소에 그런 데이터들이 다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데이터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를 어떤 내부 데이터라든지 외부 데이터, 미디어를 통해서 수집을 한다 이거죠. 여기 자동으로 수동으로 수집하는 경우가 있고 자동으로 수집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클라우드라는 곳에 저장을 하게 되죠. 클라우드는 가상 저장 장치라겠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뭐 USB나 하드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오프라인 저장 장치인데, 가상 저장 장치는 우리가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어떤 가상 공간에 서버를 마련해 놓고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정형이라든지 비정형 데이터들이 여기에 저장이 된다. 이제 저장된 것들을 우리가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치 처리를 하고 실시간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을 해서 전처리를 하거나 분석 방법을 총동원해서 어떤 전혀 다른 우리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빅데이터 처리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빅데이터도 요즘 많이 지금 그 시장이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이걸 보실래요? 빅데이터의 활용 용도가 나오고 있네요. 뭐 예를 들어서 교통 수요 같은 경우 잠깐 볼게요. 교통 혼잡 정보 제공을 통한 교통량을 분석한 차량의 대수를 도로에 심어놓은 그런 RFID 칩을 통해서 알려줌으로써 교통 정보를 알 수 있고, 교통 카드를 가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버스 조합이라든지 택시 조합에 통보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행정 민원 분석을 통한 선제적 민원 대응력을 제고하기도 하고, 이미 경기도 민원정보 데이터에서 활용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임대 수요 패턴을 파악을 해서 주택 정책을 수립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범죄 분석을 통해서 치안 안전 강화에 활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전통시장 매출 분석을 통해서 그런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어떤 물건을 많이 소비자들이 찾는구나 해가지고 그런 물건을 중심으로 많은 상권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물건들을 확보를 하는 그런 것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죠. 팔리지도 않은 거를 몽땅 갖다 놓는 것보다. 그 다음에 복지 돌봄, 복지 취약계층 발굴하고 정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도 어떤 빅데이터의 역할이고, 또 지도 기반 도민 참여형 재난관리 체계 구축이라든지 또 농업 분야의 각종 기상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농업정책에 활용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빅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예측에 활용하기도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운전자의 뭐 이동 이력을 분석한다든지 그다음에 목적지를 예측한다든지 최적 연료를 배분한다고 합니다. 구글은 검색어를 분석해서 정부보다 2주나 빨리 독감 유행을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소프트는 역시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 트윗 점유율을 분석을 해서 어떤 그 선거 분석을 하기도 하고 또 평판을 분석하기도 한답니다. 고객 감성 분석. 아마존은 고객의 온라인상 흔적을 토대로 고객 취향을 분석을 하고 상품 구매 패턴을 예측한답니다. 그 외에도 기아자동차는 뭐 미국 슈퍼볼 광고 웹상의 고객 의견을 분석해 가지고 어떤 그 시장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네슬러라는 회사는 생산성 향상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답니다. 페이스북 등에서 고객이 원하는 맛을 선택하게 하는 투표를 실시해 가지고 개발 제품의 수를 한정하고 수요가 적은 제품의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도 한다네요. 그 외에도 이와 같이 많은 분야에서 뭐 스파크드 비즈니스 창출에서는 네덜란드에서는 소에 센서를 부착해서 식사량이나 운동량을 파악을 해서 소를 관리하기도 하고, 또 구글에서는 무인자동차 차량 운행 정보라든지 실시간 교통 상황, 이용자의 운행 패턴을 수집을 해서 무인자동차 개발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또 애플은 시리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말기,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음성 검색 그런 앱을 개발을 했죠. 이제 기존의 그 음성 분석이 잘 안 됐던 것들이 이제 요즘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남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여기에 우리가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볼까요? 세계 인공지능 시장. 이제 아까 ICBM이라고 했죠. IoT, 그 다음에 클라우드,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 다음에 모바일. 이런 것들로 수집된 데이터들은 빅데이터라고 했죠. 아까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한 곳에 모이니까. 이거를 분석하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입니다. 바로 AI라고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계 인공지능 시장이 여기에서 보면 2016년도 불과 2년 전이네요. 9조 2천억 80억 달러 했던 것이 지금 2020년 불과 앞으로 올해가 2018년이니까 2년 뒤에는 470억 달러. 87에 40, 88에 87에 56, 86에 48, 6배, 54조 원으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는 거의 뭐 2025년도에 무인자동차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전부 운전을 할 필요가 없이 차 혼자 가는 시대가 오는 그런 것들도 전부 4차 산업혁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도 절대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커트를 한번 소개할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차량용 AI 서비스 현황이네요. 차량용만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지 검색이라든지 음악 검색 이런 걸 전부 다 음성으로 제어하고 있고요. 전부 다 뭐 맛집이라든지 관광지 검색 이런 것도 카카오 아이에서는 음성으로 전부 검색을 하고, 기가진이도 마찬가지고 음성 비서를 개발해 말만 하면 이제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고, 300만 다운로드 돌파했네요. 이와 같이 이제 음성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죠. 왔죠, 이미. 그래서 산업혁명의 변천사를 보시면은 ICBM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시키면은 정말 우리가 인공지능, 그 다음에 로봇이 출현하고 이제 인간을 대체해 나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인간의 노동력만 대체하지 않고 이제 거기다가 사람의 지능, 지혜까지 알파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둑도 두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혁신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혁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범위는 엄청나게 넓습니다. 통신이라든지 자동차, 에너지, 제조, 콘텐츠, 의료, 로봇, 드론, 그 다음에 서비스 분야, 보안 분야, 바이오 분야, 농업 분야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접목이 되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6.13 그 선거 때도 많은 후보님들이 4차 산업혁명을 농업 분야에 접목시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4차 산업화가 접목돼 가지고 일반 공업 분야에도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알파고고 이건 이제 전부 다 음성으로 이제 검색하는 스마트폰이 이제 나오고 있고 뭐 자율자동차가 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공장 자동화 또 이렇게 스마트팜 이제 스마트팜 전라북도에 이번에 김제로 선정됐는데요. 스마트팜 밸리가 1,800억이나 들여서 어마어마하게 청년들의 구직자리, 귀농인들의 어떤 터전을 마련해서 교육센터까지 패키지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고 드론이 이제 농약을 주는 건 이제 아주 상시화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변천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의 변천사를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50년 전에 농업 분야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90%라고 했답니다. 이 1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전기기관이 발명되고, 그 다음에 IT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4차 산업혁명까지 왔는데, 현재는 농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과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줄은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의 중심도 농업이나 농업 분야에서 제조업 분야로 옮겨갔다가 이제 서비스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6차 산업 융복합 농업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서비스 농업이 굉장히 지금 뜨고 있는 시대, 체험 관광, 농촌 관광이 뜨고 있는 시대라고 소개를 해드렸죠. 그 다음에 세계 부가가치 비율도 보면은 농업 분야는 이렇게 쪼그라들었습니다. 5%밖에 안 되고, 서비스 분야, 그런 농촌 체험 관광이나 우리가 이제 모든 그런 카페라든지, 사람들이 그 유통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서비스 분야라고 하거든요. 음식, 관광. 이런 것들 분야에 거의 60%가 부가가치가 거기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산업혁명이 1차 농업혁명부터 시작해서 제조업혁명, 이어서 IT혁명, 그 다음에 ICBM 혁명까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이렇게 왔다는 것을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말로만 뭐 인터넷에 잠깐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생활 속에 침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 관심을 가지고 이런 자료들을 좀 수집하면서 아니면 또 내가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제 영업이나 또 판매, 유통 그리고 농업 분야에 어떤 스마트팜을 채용하기도 하고 또 조금씩 현재 나와 있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지금 활용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런 4차 산업혁명과 접목시켜서 어떤 영업 활동을 한다면 더 많은 부가가치가 나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식강 농밭이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를 드리고요. 유익하셨다면 영상 아래에 빨간색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